그날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다. 점심 준비를 하던 아내는 남편이 출근하고 남긴 재킷을 집어들다가 주머니에 걸린 무언가가 보였다. 평소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버릴 법한 광고지나 영수증일 수도 있었지만 통장이라는 단어가 아내의 눈에 들어오자 손이 멈췄다. 겉표지에 은행 로고와 함께 보이는 숫자들.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통장을 꺼내 펼쳤을 때 장골란에는 1270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했다. 그보다 더 날카롭게 아내의 시선을 끌었던 건 규칙적으로 찍힌 입금 내역들이었다. 매달 일정한 날짜에 비슷한 금액이 들어왔고 출금 내역은 거의 없었다. 입금자는 특정인의 이름이 아니라 병원명이나 기관명처럼 보이는 표기였다. 아내의 머릿속은 빠르게 여러 상상으로 채워졌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남편이 이렇게 돈을 모았단 말인가? 평소 착하고 성실하던 사람, 가계부를 빼곡히 적는 사람, 가족 모임에서 늘 먼저 웃던 사람이 이런 비밀을 가질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통장을 들여다보는 손끝이 저렸고 가슴은 뜨끔거리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혹시 바람일까? 숨겨놓은 부양가족이 있는 걸까? 빚을 숨기고 있는 걸까? 가능성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남편이 이 통장을 왜 숨겼는지, 무슨 목적으로 쌓아왔는지 아무 단서도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지금까지의 일상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내는 통장을 다시 주머니에 살짝 넣어두고 잠깐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만이 집안에 잔잔히 울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더 큰 불안과 의문을 키웠다. 평온하던 그날의 풍경이 찢겨지는 소리처럼 느껴졌고 아내는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믿음이란 얼마나 얇은 것인지, 의심이란 얼마나 쉽게 스며드는지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다. 둘의 결혼 생활은 누가 보아도 평범했다. 결혼 12년 차. 작은 아파트에서 둘이서 시작해 아이 없이 두 사람만의 시간을 조용히 쌓아왔다.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해 늦게 들어오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아내는 집안일과 가게 관리를 도맡아 했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고 가끔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웃을 일이 생기면 소리내어 웃을곤 했다. 친구들이 보기에는 알콩달콩이라고 할 만큼 특별한 갈등이 없어 보였지만 둘 사이에는 말하지 못한 것들이 조금씩 쌓여갔다. 남편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 했었다. 어느새 그 스타일이 둘만의 균형이 되었고 작은 불편함은 사소한 일로 묻히곤 했다. 통장 사건 전까지는 서로의 일상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을 만큼 편안함이 지배했다. 더 중요한 건 남편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 앞에서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직장에서의 평판도 좋았고 이웃들에게도 늘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그래서 통장을 발견했을 때 아내가 느낀 충격은 단순한 금전적 의심을 넘어 정체성의 혼란을 불러왔다. 내가 몰랐던 남편의 모습이 또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자꾸만 따라다녔다. 평소 아내의 머릿속은 작은 루틴으로 가득했지만 통장 하나가 그 루틴을 잠식해갔다. 일상은 여전히 돌아가지만 매 순간 아내는 남편의 행동을 새삼 관찰하게 되었다. 왜 예전에는 눈치채지 못했을까? 왜 이제 와서 이런 비밀이 드러났을까? 작은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들조차 의심으로 뒤덮였다. 그럼에도 아내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지금은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는 냉정하게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늘 이성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법이다. 의심과 기대, 배신감과 안타까움이 서로 뒤엉켜 어느 하나를 제대로 떼어낼 수 없게 만들었다. 아내가 통장을 들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남편의 반응은 예상 밖으로 단호했다. 평소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그가 갑자기 얼굴을 굳히고 목소리를 낮춘 채 말했다.
그건 절대 건들지 마. 그냥 믿어줘. 그 말은 짧았지만 힘이 실려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눈을 보며 왜 그러냐고 더 물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 앉아 신문을 폈다. 그 모습은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보통이라면 작은 설명으로도 풀렸을 사안이었다. 남편의 단호함은 통장을 단순한 물건 이상으로 만들어버렸다. 금기란 언제나 매혹적이고 통제하려 할수록 더 강한 호기심을 불러온다. 남편이 통장에 관해 더 묻지 말라고 경고한 행위는 자연스럽게 금기 영역을 형성했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따르려 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그녀의 의문을 증폭시켰다. 왜 숨기냐는 질문은 이제 침묵과 단호함으로 맞받아쳤고 아내는 스스로의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다. 집안의 공기는 어색하게 변했고 남편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평소처럼 웃지 못했다. 아내는 남편의 목소리와 행동을 다시 떠올리며 그 단호함 속에 숨겨진 이유를 헤아리려 했다. 금기는 때론 상대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나오기도 한다. 혹은 스스로의 체면을 지키려는 몸부림일 수도 있고 말하지 못할 아픔을 감추려는 수단일 수도 있다. 아내는 혼란스러웠다. 남편의 단호함을 탓하고 싶지도 않고 마음대로 금기를 깨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알고 싶었다. 이 금기 뒤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감추려 하는지. 저녁 식사 후에도 아내는 통장을 꺼내 침대 머리맡에 두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무거워졌고 금기는 그녀를 더 깊은 탐색으로 이끌고 있었다. 스스로 정한 선을 넘을 것인가, 신뢰를 지킬 것인가. 아내의 심장은 그 두 가지 사이를 맴돌았다.